단돈 30만원으로 시작해 연 매출 1000억을 만든 패션 브랜드 맛땡킴이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플래그십 오픈 첫날 1.3억 매출, 일본 파르코 시부야 팝업 한국 브랜드 사상 최다 방문객 기록. 이 모든 것이 단 30만원으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그 놀라운 성장을 가능케 한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초기 자본 30만원으로도 가능했던 핵심 프로세스, 20대가 열광하게 만든 브랜딩 포인트 4가지, 그리고 이 맛땡킴 사례를 통해 지금 당장 우리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차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코치 이실장입니다. 단돈 30만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1000억을 만든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맛땡킴입니다. 맛땡킴은 단지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최성수동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한 첫 주에만 무려 7억의 매출을 올리고 더현대 서울에서는 오픈 첫날 단 하루에만 1억 3천만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일본 파르코 시부야 팝업 스토어에서는 한국 브랜드 사상 최다 방문객 기록까지 세우면서 일본 현지 뉴스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낸 브랜드 맛땡킴의 대표는 놀랍게도 1992년생의 젊은 창업자 김다인 대표입니다. 김다인 대표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3 패션 유학을 꿈꾸며 프랑스로 떠났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통장 장부는 고작 6만원이었습니다. 첫 사입한 옷들은 팔리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빌린 돈 겨우 30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하고 직접 입고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도 배송도 전부 혼자 해냈습니다. 처음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딱 2개만 팔자. 그렇게 2개를 판 지 3년 만에 그녀의 작은 블로그는 하나의 탄탄한 마켓으로 성장했고요. 2018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 그리고 마침내 2019년부터는 남들과 다른 자체 디자인 브랜드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맛땡킴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2020년 매출 50억, 2021년 150억, 2022년 500억, 그리고 2023년 마침내 1000억 매출을 넘어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맛땡킴의 성공 비결을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객을 브랜드의 진짜 주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맛땡킴은 단순히 문의에 답해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제품을 설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실제로 인스타그램 DM, 댓글, 스토리 응답을 통해 고객의 불편, 니즈, 감정까지 받아들이고 그걸 내부 팀 회의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정리해 제품 기획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니트 기장이 짧다는 피드백이 많으면 다음 상품 출시 때는 바로 개선된 제품으로 내놓는 식입니다. 이러니 고객 입장에선 내 의견이 제품에 직접 반영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는 내 의견이 반영되는 브랜드라는 심리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리뷰하고 기다리고 추천하는 팬층을 탄생시킵니다. 둘째, 브랜드 로고를 문화로 만들어낸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맛땡킴은 브랜드 로고를 단순히 태그나 디테일에 박아 넣는 게 아니라 로고 자체를 디자인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블랙토끼 시즌, 실리콘 와펜, 니트 로고 자수 등은 옷의 전체 스타일보다 로고 위치나 크기에서 고객 반응이 갈렸고 실제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스타일링한 고객 인증샷이 인스타에 도배되었죠. 이건 단순히 로고가 예쁘다를 넘어서 나 이 브랜드 안다, 나 이거 샀다는 일종의 문화 참여로 이어졌고 로고는 곧 커뮤니티에 소속되었다는 인증수단이 됩니다. 이 전략은 20대 소비층의 정체성 소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그 결과로 팬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셋째, 드롭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맛땡킴은 시즌 컬렉션을 하지 않고 순간의 감도에 따라 제품을 출시합니다. 특정 날 밤 9시에만 오픈하거나 3일 동안만 한정 판매하는 시기죠. 희소성과 긴장감을 주면서 팬들을 설레게 하고 브랜드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품마다 기다림과 경쟁이라는 희소성을 붙여 고객의 기대와 참여를 유도했어요. 게다가 드롭 시기에는 사전 예고 콘텐츠, 인스타그램 카운트다운, 라이브 등을 통해 브랜드 공식 계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브랜드 하나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브랜드 콘텐츠 자체가 팬덤을 키웠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창업 전부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공유했어요. 전부다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브랜드 초기부터 팬들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제품이 먼저가 아니라 콘텐츠와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 덕분에 맛땡킴은 광고 없이도 탄탄한 신뢰와 팬덤을 쌓을 수 있었죠. 자, 이쯤에서 생각해보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즉 그렇게 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맛땡킴은 구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0억을 만든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에 걸쳐 쌓아온 시간, 감정, 콘텐츠, 팬덤이 있습니다. 김다인 대표는 유학 시절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하나씩 쌓아온 브랜드 세계관이 있었고 그것들이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반응하며 축적된 자산이었어요. 그냥 표면적인 전략만 따라하면 속빈 강정 같은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맛땡킴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현실적인 전략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맛땡킴을 따라할 수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지금 내 상황에서 가능한 전략부터 찾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전략은 정말 작은 브랜드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당장 적용 가능한 3가지 차별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작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를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만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랜드가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브랜드는 왠지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네. 이 브랜드는 뭔가 되게 따뜻하고 친근해. 이 브랜드는 정말 자기 일에 진심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브랜드의 성격은 그냥 멋진 마케팅 문구 몇 줄 적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가 고객과 실제로 소통할 때의 말투, 제품의 아주 작은 디테일, 고객에게 응대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꾸준히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분명한 브랜드는 굳이 비싼 광고를 하지 않아도 동네 커뮤니티나 지역 행사,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때 고객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 브랜드는 그냥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가 생긴 느낌이야. 바로 이게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작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이런 사람 같은 브랜드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전략은요. 진짜 잘하는 거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그거 하나에만 깊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우리 브랜드는 다 잘해야 한다. 제품 라인업도 많아야 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다 잡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떠올릴 때 그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딱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나가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브랜드가 고객의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이 브랜드 하면 이 제품이라고 단 한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냥 가죽 제품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지갑이 얇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절대 튀어나오지 않는 휴대성이 최고인 카드 지갑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확실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그냥 원단이 좋다가 아니라 아무데나 막 놔둬도 절대 긁히지 않는 튼튼한 마감을 가진 지갑이라고 기억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좁고 명확하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고객은 그 브랜드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아, 이 브랜드는 이 제품 하나만큼은 진짜 제대로 만드는구나. 여기는 이 제품 하나에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신뢰감이 한번 생기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도 살펴보게 되고 결국 브랜드 전체를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는 길은 절대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좁고 깊게 파고들어서 고객의 머릿속에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여러분, 브랜드가 검색되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만 콘텐츠가 도달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브랜드를 아직 모르고 한 번도 우리 제품을 접해본 적 없는 고객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검색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필요하면 바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제품은 어디가 좋지? 이렇게요. 중요한 건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냥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고객들보다 우리 제품에 대해 훨씬 더 강한 구매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색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발견한 고객들은 우리 콘텐츠를 보고 또 리뷰도 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경쟁 브랜드와 비교까지 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저 찾아온 고객들은 단지 한번 방문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품이 괜찮다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제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광고는 돈을 쓰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지만 검색되는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 브랜드의 콘텐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맛땡킴, 정말 멋진 브랜드죠. 하지만 우리가 맛땡킴과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맛땡킴의 방식은 그들만의 특별한 환경과 오랜 시간 쌓은 감정, 콘텐츠, 팬덤 덕분에 가능했던 거니까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한 작지만 꼭 필요한 3가지 전략 기억하시죠? 첫 번째, 여러분의 브랜드를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세요. 고객들이 제품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태도와 감정에 먼저 끌리게 만드세요. 두 번째, 모든 걸 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아주 좁고 깊게 들어가세요. 세 번째, 고객이 여러분 브랜드를 검색으로 발견할 수 있게 지금부터 키워드 중심의 콘텐츠를 꾸준히 쌓아가세요. 이건 여러분 브랜드가 살아남는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이 3가지 전략은 지금 당장 작은 브랜드인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브랜드에 힘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에 방향을 잡아줬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시나요? 또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콘텐츠에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현실적인 전략으로 여러분 브랜드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적인 인사이트와 전략이 궁금하다면 꼭 구독해두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코치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